이슈 보겠습니다. 주제 확인해 보시죠.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MSCI 리밸런싱이 그 이유 가운데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이제 이 리밸런싱 그 날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증시 영향력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 적용이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는 그동안 꾸준히 일어나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신에 중국의 비중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회색이 우리나라고요. 이 빨간색이 중국의 A주인데 이 중국 A주가 서서히 좀 늘어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비중은 약간씩은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외국인의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다라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은 서둘러서 포트폴리오를 바꾸기 시작했었죠. 차트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은 꾸준히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하면 14거래일간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까지 13거래일 연속해서 자금을 빼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매도 물량은 2조 3,731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로 인한 이 매도 가능 외국인의 물량이 1조 5천에서 2조 5천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팔 만큼 팔았다라는 논리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인지 11월 달 이번 달에 수급 이벤트 이제 월말에 마무리가 되면서 유가증권 시장이 이런 부담을 덜어내고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투자 전략까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교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1년에 한 서너 번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MSCI 리밸런싱,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좀 이제는 귀에 익은 그런 단어가 됐을 텐데요. 정의부터 어떤 건지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주식을 하려면 참 여러 가지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워낙에 또 요즘에 변수들도 많고, 새로운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도 많아서 조금씩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MSCI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부분들. 일단 리밸런싱보다는 MSCI가 뭔가부터 일단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투자은행이라고 하시는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발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 주가 지수의 지표다라고 일단 이렇게 뭐 표현을 일단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MSCI,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하는 이 그 글로벌 국가들의 투자 지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서로 활용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이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의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지느냐, 또 어느 나라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 모건 스탠리가 그 나라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느냐, 줄이느냐,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하실 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죠. 보통 이제 뭐 이 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 뭐 5종목을 가지고 있다. 5종목 가지고 있는데 5종목 중에 한 종목이 기업의 실적이 좀 좋아지죠. 좋아지고 한 종목은 또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실적이 안 좋은 주식을 털고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으로 주식을 옮겨가죠. 이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참고서가 바로 이제 MSCI 리밸런싱이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을 MSCI 리밸런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바로 이 MSCI 리밸런싱을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IMF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 한도가 10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의 투자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MSCI 리밸런싱은 필요가 없겠죠.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주식을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MSCI EM 지수 신흥 시장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MSCI 선진국 지수도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선진국들이 이 MSCI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이 나라의 증시는 탄탄하구나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그 선진국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SCI 리밸런싱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비중이 좀 높아지거나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밸런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반대로
리밸런싱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비중이 외국인들의 어떤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대한 주식을 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한 3차례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번에 바뀌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역시 이제 리밸런싱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최근에 중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MSCI 이제 신흥국 지수에 이제 중국 본토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A주 편입이 확대가 될 예정인데 중국의 본토 A주 주식은 아실 거예요. 이제 중국인들의 주식을 주로 투자하는 또 외국인들 중에서는 허가를 받은 일부 외국인들만 주식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중국 A 주식을 주식에 대해서 이제 편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의 높아진 경제 상황이라든가 위상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 이제 중국 A주 대형주 비중이 기존의 15%에서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A주 중에서는 이제 중형주들이죠. 중형주들에 대한 비중이 20%까지 EM 지수에 이제 신규로 편입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국의 어떤 MSCI EM 지수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벌써부터 이제 올해 이제 5월부터 해가지고 8월 그리고 11월 달까지 벌써 세 번째인데 지금 편입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의 비율이. 그래서 올해 이제 중국은 20%까지 편입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MSCI 코리아 비중은 12.2%에서 12.1%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중국 A 지수가 MSCI EM 지수에 편입이 되고 편입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비중은 다소 줄어드는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A주에 대한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난 반면에 한국 증시는 털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번 MSCI 리밸런싱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는 어떤 나라가 성장을 하면 어떤 나라는 조금은 좀 주춤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 전반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고 비중을 바꾼다는 말씀이신데 한 가지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MSCI 정기 변경은 1년에 4번입니다. 2월, 5월, 8월, 11월. 그래서 이번이 4번째 차례가 되겠는데요. 현재까지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런 정기 변경을 우리가 경험해 왔었잖아요. 당시에 이 정기 변경 전과 후에 수급이 좀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이 리밸런싱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많이 집중은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 지금 MSCI 리밸런싱이 이제 정기 변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한국에 대한 비중이 꾸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라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다른 신흥국들은 오히려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꾸준하게 한국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주식 매도가 꾸준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결국엔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 상황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재조정되거나 내지는 정기 변경이 진행이 될 때 그때는 분명히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매도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결국에 리밸런싱이 임박한 한두 달 전부터는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유출이 되고 그 유출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불안이 좀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 진행돼서 증시가 대폭락세는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런 수급 불안에 의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이런 형태가 상당폭 많이 나타났었고요. 이런 악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의한 악재이긴 합니다만 시장 상황이 만약에 좋을 때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리밸런싱 한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비중 자체로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소량 정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으면은 그렇게 많이 악재는 안 돼요. 그러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악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증권시장에서 분명히 부담을 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불안할 때 리밸런싱이 분명히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최근까지 보더라도 올해 5월 달과 8월 달에서 리밸런싱이 이어질 수 있을 때도 그때도 국내 증시는 분명히 조정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라든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매물 출회가 좀 더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유동성에 있어서 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금화하거나 자금을 빼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리밸런싱이 진행되기 전에는 매물 부담에서 의해서 주가가 좀 밀리는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타났고요. 리밸런싱이 끝난 후에는 대체로 증시가 안정권에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나라의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 그대로 수급 변화에 따른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기 때문에 리밸런싱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는 증권시장이 바로 안정이 되거나 어떤 때는 증권시장이 좋을 때 만약에 리밸런싱이 진행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매물을 소화해내거나 주가가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좀 더 시장에 충격을 주지만 시장이 좀 좋아질 때는 오히려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급반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우리가 매매의 어떤 포인트를 잡는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략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 올해 미국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리밸런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조금 조정이 받을 때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 리밸런싱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먼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뭐 FTSE나 MSCI 이런 그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는 그런 지표들 같은 경우는 변동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이 비중이 늘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뭐 증권가에서도 얼마 나올 거다 이런 분석들 많더라고요. 예상 자금 유출 규모는 어느 정도? 그렇죠. 뭐 지금 보시나요?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약간의 수치 차이는 좀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이제 리밸런싱에 대한 이런 패시브 자금의 유출 규모는 한 1조 5천억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까지 시장에서는 일단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얼마 유출될 것이다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1조 5천억 정도, 최저로 잡아도 1조 5천억 정도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절대 적은 규모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자금 유출이 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 일단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들 패시브 수급은 한 5,159억 정도 이탈할 거로 일단 3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이제 이번 달 7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22일까지 한 12일 연속,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13일 연속이죠. 연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리밸런싱이 진행되는 그 시점 한참 전부터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는 경우, 이번 경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번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 시점 전 앞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주식을 팔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지금 MSCI 리밸런싱과 더불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겹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악재가 겹친 상태에서 이런 리밸런싱 시점이 임박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물이 한참 전부터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악재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리밸런싱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계속해서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12일 연속 순매도한 누적 순매도 규모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예상했던 자금 유출 규모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니까 지금 그 범주 내까지 지금 외국인들은 거의 다 매도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지금 나타났고요. 그래도 그런 매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리밸런싱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물은 상당 규모가 나왔고 시장에서 예측하는 수준까지는 많이 나온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쭉 팔아오는 동안에 사실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좀 하락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고 뭐 이래가지고 의견이 상당히 좀 분분하게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은 앞서서 뭐 과거의 흐름도 그랬고 이번에 MSCI 리밸런싱 오늘이 조금은 지나고 나서 외국인 수급을 비롯해 전반적인 수급이 좀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MSCI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리밸런싱에 의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러한 리밸런싱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최근 국내 증시와 이번 리밸런싱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가들은 최근까지 꾸준하게 매도했습니다. 오늘도 매도가 나옵니다만 오늘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도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는 이번 주가 아마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이라든가 내일 이번 주 안에 매도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특히나 이제 내일이 맞은 날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정도 선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가 뭐 지소미아라든가 이런 조건부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이상 공격적으로 매도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 상태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MSCI, 그러니까 정기 변경 종료하고
원화가 그동안 이제 약세를 기록했었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도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더 이상 여기서 뭐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낼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는 분명히 진정되면서 서서히 매수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시점에 이제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지소미아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라는 부분입니다. 뭐 지금 미국 증시가 간밤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지재권과 관련해서도 중국을 압박을 해서 중국에서 좋은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모든 것들이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요인 자체를 상쇄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서서히 매수세로 전환할 거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리밸런싱과 관련된 악재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거기다가 주변 여건 자체도 개선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는 조만간에 전환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아람코 상장이 임박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대단한 기업인지는 몰랐는데 지금 예상되는 시가총액 기업 가치가 1,860조 내지는 한 2,000조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네. 그게 금액이 안 와닿길래 찾아보니까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총이 1,500조가 안 되더라고요. 코스닥을 합해도 1,800조가 안 되면 그러면 하나의 국가 증시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게 하나 옆에 떡하니 생기는 거면 이럴 경우에 FTSE나 MSCI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편입을 시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제 우려는 이미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부각이 됐었고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람코에 뭐 워낙에 이제 이제 뭐 사우디의 이제 국영 그쵸.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워낙에 등치도 크고요, 내실도 탄탄하고 자금력도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가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 당연히 MSCI 리밸런싱을 중심으로 해서 편입이 사우디의 비중이 높아지고요. 실질적으로 5월인가 6월달 리밸런싱이 있을 때 그때도 사우디 증권 시장의 비중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계속 강조됐듯이 한국은 계속해서 이 MSCI EM 지수에서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우디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주변 국가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주변국은 괜찮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그런 맹점이 좀 있는데 언젠가 우리나라 다시 뭐 늘어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람코가 상장이 되게 되면 사우디 쪽으로의 어떤 그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의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이러한 어떤 아람코 상장으로 해서 한 9천억 정도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이 이제 리밸런싱을 중심으로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이 얘기도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됐던 부분들을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금들은 어느 정도 많이 나왔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런 거 감안하게 되면 아람코 12월 달 다음 달에 아람코가 상장이 되면서 증권시장은 일시적인 패시브 자금의 이동에 따라서 잠깐 조정은 나오더라도 시장 자체에 주는 충격 자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뭐 심각하게 보거나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 총정리 들어가야죠. 어떻게 감안을 해서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MSCI 리밸런싱은 이제 단순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수급적인 이슈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그동안 눌려왔었고 또 국내 증시에 이제 부담을 주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런 단순한 수급 변화에 따른 영향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악영향 정도는 있을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최근까지 그런 어떤 악영향을 분명히 받아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올랐습니다만 오늘도 미국 증시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덜 오르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분명히 주가에 이런 재료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악영향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리밸런싱은 일시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펀더멘탈은 계속 강조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태고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불확실성 요소를 해소시킨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분명히 펀더멘탈은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악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받을 만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기점으로 MSCI
SR 리밸런싱은 최고조에 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저가 매수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수할 단계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동안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주도 섹터 계속 말씀드렸죠. IT 섹터가 여전히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삼성그룹주들과 LG그룹주 같은 이런 대형 IT 종목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코스닥에서는 5G라든 5G 많이 조정받았죠. 5G부터 해가지고 OLED, 폴더블, 반도체 이쪽 보셔야 될 거. 낙폭과대줄 지금 이제 포스코라든가 이런 낙폭과대줄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낙폭과대줄도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올 겁니다. 그런 시장의 흐름 자체가 모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지난 6월부터 또 이번 달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20개씩 저희가 주제를 했으니까 100개 훨씬 더 넘는 주제에 대해서 이 시간에 늘 제가 좀 난감한 질문을 드려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쉬워요. 예. 그동안 어떠셨어요? 이슈는 우리 시청자분들 분명히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주식이라는 게 워낙에 그 광범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짧지만 지식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께 많이 전달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앞으로 시장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